출발. 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꼬였네. 일단 이제 남농 월드컵 이제 또 예선전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차근차근 또 밟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인도와 카타르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혹 가다가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6.84배, 6.84배에 또 약간 역배들이 간혹 가다 터지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인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늘 인도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최근에 또 A매치 경기에서도 9연패를 당하고 있고, 이번 대회 전패입니다. 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공격은 안 되고 있고, 수비 패턴은 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기들도 빈번하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정도로 최근에 일단 역시 농구나 뭐 축구 뭐 일단 구기 종목에서는 일단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뭐 크리켓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기 종목의 스포츠에서는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반면 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뭐 일저순에 또 체급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골 밑에서도 하즈베고비치 요런 자원들 뭐 일단 가드진에서는 모하메드 사드 요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또 인도와의 매치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5연승으로 일단 카타르가 상당히 또 약간 격차를 벌려냈던 승리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가 20.5 핸디가 잡혀 있긴 해요. 물론 또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도 조금은 뭐랄까 오늘 또 원정 일정이다 보니까 조금 고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지만은 기아 추격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카타르도 지금 현재 약간 동기부여가 큽니다. 이번에 또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직전 매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26점 차이 격차를 조금 벌려내긴 했어요. 물론 또 그때는 카타르 홈이었어. 그랬던 내용이지만은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아무래도 인도 홈의 이점을 조금 발휘하기에는 인도의 전력상 턴오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카타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58.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오버 사이드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상대전적 5연승 인도는 지금 현재 A매치 9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카타르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시리아와 이라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구장입니다.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인데 요르단 암만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1승 3패 조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라크도 지금 4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양 팀들이 최근에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떨어져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상대전적에서는 최근에 또 시리아가 이라크를 또 올 시즌 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뭐 8점 차의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약간 이제 조금 핸디값이 11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라크가 지금 갤러웨이나 이런 자원들이 오늘 약간 조금 출전 조금 불투명하고 주전 멤버들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점들 요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지금 시리아 사이드로 배당 빠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 납득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라크도 지금 수비가 안 되고 있고 또 중동팀이지만은 역시 또 외곽 의존도가 조금 너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외곽 야투 효율성은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시리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매치가 8점 차였어요. 8점 차로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갤러웨이 빠진다면은 반반이긴 해. 갤러웨이 출전 여부가 반반인데 조금 11.5 ND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할 수는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버가 약간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요 경기는 지금의 기준점 143.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그래도 오버사이드. 왜냐면 또 이라크가 수비가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 안 돼요, 이라크. 그게 조금 문제야. 자, 다음 게임 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지아 사이드로 좀 배당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맞대는 또 우크라이나가 또 2전 전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어요. 2연승으로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코블리아르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좀 보스턴의 또 신성이죠. 미하일 루크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최근에 조금 또 합류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NBA 약간 1군급은 아니고 1.5군, 2군급의 멤버 구성들이 약간 우크라이나에서 포진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반면 또 이제 또 조지아 같은 경우도 나름의 또 체급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가 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맞대결 해서 조금 부진했던 면들이 좀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조금 애매합니다. 이 경기가 지금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약간 양 팀들 매치는 조금 난이도 있게 좀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우크라이나를 조금은 더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제 샹겔리아나 이런 자원들이 또 나름의 또 조지아도 나름의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저번처럼 가드진이 조금 약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승 6대4 정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오버사이드도 또 괜찮아 보여요. 일단 역시 또 조금 다득점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조금 두 팀들은 나름의 또 템포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알 루크는 유타입니다. 유타에서 뛰고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 경기는 우크라이나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오바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자, 다음 게임 또 리투아니아와 영국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이제 또 축구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농구에서는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이제 NBA 리거들이 또 리투아니아는 또 질비하죠. 그 가운데 또 부젤리스나 또 발렌시나스 이런 자들이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전력적으로 또 우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 경기는 리투아니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또 원정 일정이 조금 고전합니다. 늘 또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줬고 또 실점이나 리바운드에서 조금 열악한 행동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양 팀들의 매치가 물론 직전 매치 영국에서 펼쳐졌을 때는 88대 89였어요. 일단 리투아니아가 1점 차의 신승을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재로 그때는 또 NBA 시즌 중이다 보니까 주전 멤버들이 좀 빠졌어요. 주전 멤버들이 대거 일단 결정을 했다면은 리투아니아 오늘 홈에서 펼쳐지다 보니 일단 주전 멤버들 합류했다면은 일단 격차는 조금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18.5 ND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일단 최근의 매치에서 주전분들이 포함됐을 땐 20점 차 이상씩 벌어졌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간 뭐 리투아니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겠고 영국이 또 원정에서 약간 또 그때그때 약간 수비 밸런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반은 조금 패스하시는 것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아무튼 승패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루마니아와 그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의미 없는 경기다 보니까 오늘 경기 이제 쿤보가 또 결정하고요. 주전 멤버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오늘 경기는 그리스는 큰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루마니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에다가 일단 그리스 주전들이 대거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루마니아 플랜이나 역배 가능성이 살짝 보이긴 해요. 그런 애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요 경기는 약간 패스하시더라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그리스 입장에서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주전 멤버들이 대거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굳이 또 약간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 경기는 역배당 가능성 4.75배 아니면 또 10.5 핸디값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요르단과 이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이런 경기는 뭐라고요? 일단 직전 경기 때도 우리가 또 언더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하다디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뭔가 공격이 잘 안 돼요. 일단 이란은. 근데 수비 기조는 여전히 또 확실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수비 밸런스는 늘 또 조금 좋은 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요르단 같은 또 이란전에 또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2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또 여기가 또 요르단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르단은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4연승을 또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또 홈이다 보니 약간 주전 멤버들을 빼지 않고 운영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원정에서 또 요르단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 매치에서 일단 이란의 세대 교체는 무엇보다 약간 답답한 내용들의 경기력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요르단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14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르단 사이드, 언더 사이드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또 필라델피아와 이제 또 피츠버그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랑엘이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일단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는 또 존스가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약간 두 팀 선발들 조금 불안하죠. 일단 아무래도 일단 랑겔을 꺼낸다는 거는 실제 또 불펜 대회를 조금 의미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올 시즌 3경기만 좀 소화를 했어요. 3경기 소화를 했지만은 또 좋았을 때와 좋지 못했을 때의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또 일단 우리 또 산체스, 제길러 이런 자원들은 좀 재미를 봤지만은 지금 이게 약간 필라델피아 현실이에요. 일단 루자르도가 또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지난 시즌에 받쳐줬던 자원들이 전부 다 약간 조금 남은 자원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필라 입장에서 지금 3선발, 4선발, 5선발까지가 지금 현재 불안한 입장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존스도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단 역시 또 짧은 이닝에서도 실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승패는 오늘 배제를 하시고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10.5 기준점의 이유는 충분할 수 있겠다. 오버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스페인과 덴마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또 스페인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일단 이제 또 스페인도 4연승.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말 강호죠. 스페인은 또 유럽 내에서 상당히 또 강호로서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는 또 2연전을 전부 다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 조선들을 조금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에르난 고메즈 예전에 또 뉴올리언즈에서 뛰었던 고메즈와 우고 곤잘레스 이번에 또 보스턴에 합류한 또 20살짜리 또 신인입니다. 일단 이런 점들 포함해서 NBA 리거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일단 주전들이 가용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덴마크는 지금 현재 6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6연패를 달리고 있고 이번 대회 전패를 달리고 있는데 덴마크도 아시다시피 축구에서는 나름의 또 이제 임팩트가 좀 있긴 하지만은 농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핸디값이 30.5예요.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인이 정말 장난질만 안 치면은 저는 충분히 또 핸디값 조금 반응한 경기라고 조금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이제 또 스페인과 덴마크의 격차는 조금 확연하게 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홈 경기 또 2점도 또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런데 또 이제 덴마크의 또 이번 대회 전패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스페인 사이드 한번 핸디값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 6대4 정도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손이 가진 않네요. 언어반은 살짝 패스하시고 승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스위스와 세르비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르비아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오늘 경기 잡으면은 이제 또 이제 예선 일단 진출을 또 확정을 짓는 경기이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오늘 경기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스위스는 이번 대회 전패입니다. 전패를 또 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탈락이 조금 확정이 됐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또 이제 약간 세르비아가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주전 멤버들이 빠졌을 때와 일단 있을 때의 경기력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때는 이제 요키치가 또 합류를 했고요. 요비치도 또 합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바샬리에 미치치 이런 자원들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일단 풀 주전에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또 랭킹도 상당히 또 차이가 나죠. 세르비아는 또 이제 피바 랭킹 3위고요. 스위스는 랭킹 60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현격한 격차를 조금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5 기준점인데요.
물론 또 세르비아가 그냥 이겨도 돼요. 그냥 이겨도 되는 경기긴 하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일정 순에 갭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세르비아의 일단 또 NBA 리거들의 일단 경기력들을 조금 좋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일단 170.5라면은 살짝은 또 오버사이드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느낌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또 이제 남동 월드컵 경기들은 조금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또 다음 미러키와 신시내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극강의 피칭 내용, 역시 또 미시올로브스키가 일단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뭐 끝판대장이죠. 끝판대장이 나왔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신시내티도 올 시즌 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체이스 번즈를 꺼낸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경기는 정말 피 터지는 경기가 되겠죠. 그럴 정도로 저는 약간 이 경기가 지금 6.5 기준점이더라도 한번 또 언더를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번즈가 직전 경기 안차를 조금 피치전에서 6이닝 동안 9피안타 5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기도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일단 체이스 번즈도 직전 약간 홈런 한 방에 조금 문제였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피칭력들을 깔 수는 없다. 일단 요 경기는 역시 또 6.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또 굳이 또 승패를 보자면은 전요 경기는 그래도 미시올로브스키가 지금 현재 무엇보다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9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 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체이스 번즈가 물론 또 이제 원정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요 경기는 아무래도 미러키 사이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두 팀 선발들 누가 10승을 먼저 달성할지 저도 조금 관심이 가는 경기인데요. 보통 야구들이 타격전이 재밌죠. 근데 일단 요 경기는 다른 의미로 또 재미가 있을 수 있겠다. 6점 언더와 함께 미러키 사이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스페인과 이제 또 오스트리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 또 꼽히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최근에 또 활약들이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선에서 한 차례 카보베르데 상대로 어떤 또 0대0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게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죠. 반면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요르단한테 3대1의 승리를 거뒀고요. 아르헨티나전에서 의외로 또 좋은 활약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2대0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쉬웠던 패배, 알제리전에 또 3대3의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페인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조금 그랬던 내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는 역시 공격력은 좋습니다. 랑닉 감독 체제에서 또 의외의 전술들, 뭐 기막힌 전술이 간혹 가다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비가 좀 안 좋아요. 수비 밸런스가 또 계속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양 팀들이 또 오랜만에 맞대결이긴 하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또 뭐 스페인도 니콜리엄스 뭐 이런 점들 조금 부상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야말과 올로의 또 이 컨디션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약간 스페인 사이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수비가 좀 문제죠. 일단 또 뭐 골 결정력에서도 실제 바움가르트너가 조금 빠져있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런 일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여기는 충분히 또 스페인 사이드 상대전적도 좋아요. 상대전적도 좋기 때문에 스페인 사이드에서 한번 또 잘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 오스트리아가 물론 또 수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수비가 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기준점의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콜로라도와 마이미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미 경기는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아시다시피 메이어가 나왔어, 그지? 메이어가 어떻게 보면 마이미의 올 시즌 또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고 제일 좋은 피칭을 보여줬던 친구인데 메이어가 틀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프리랜드는 또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콜로라도가 또 나름의 또 승리를 거둬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로렌젠과 구스토, 역시 또 구스토 카드는 또 불펜데이죠. 불펜데이로 또 일단 경기를 치르는데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오바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다. 로렌젠도 올 시즌 홈 경기가 안 좋습니다. 홈에서 일단 역시 1승 4패 8.20이고요.
구스도 원정 피칭이 물론 불펜에서 피칭이 내용이긴 하지만은 뭐 오프너 역할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실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기는 최영물이 또 오바, 오늘은 오바만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길. 자, 다음 게임 또 클리브랜드와 또 시카고 화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시카고 화이트삭스, 최근에 약간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역시 타격감은 만만치가 않죠. 그런 인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마틴과 체코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제 또 체코니가 최근에 약간 정신을 차렸어요. 체코니가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애리조나 있다가 또 클리브랜드 와서는 조금 적응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연속으로 조금 좋은 피칭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최근 또 5경기 중에 또 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면서 약간 클리브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마틴은 홈 대비해서 원정이 조금 아쉬워요.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이 살짝 조금 아쉬운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역시 조금 클베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원정이 좀 아쉬워. 마틴이 최근에 또 시즌 초에 너무 좋았다가 버크스도 그렇고요. 화이트삭스는 시즌 초 좋았던 애들이 점점 약간 하락세다. 이런 부분도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여기는 또 클빌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나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노림수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바는 조금 손이 가진 않습니다. 8.5 기준점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자, 다음 게임은 또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무엇보다 포르투 우즈벡전의 5대0의 승리긴 했지만은 콜롬비아전의 0대0의 무승부, 콩고전의 1대1의 무승부, 1승 2무로 또 올라왔어요. 반면 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전에서 일단 주전 멤버들을 좀 뺐죠. 빼면서 이제 4대2의 패배를 당하고 파나마, 가나를 잡고 2승 1패로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최근에 또 크로아티아가 유로에서 포르투갈과 맞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또 2전 전패였어. 2전 전패를 또 유로에서 또 기록했고, 실제 맞대결에서 조금 포르투갈전에서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 크로아티아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비가 조금 문제인 팀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 밸런스보다 공격 지향적인 팀인데,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이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 조금 약합니다. 잉글랜드도 그랬죠. 잉글랜드도 어제 또 어떻게 보면 콩고전이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또 잉글랜드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맞붙는 팀들 상대로는 또 어떻게 보면 나름의 또 경기력이 좀 좋아요. 포르투갈, 우즈벡도 그랬지. 우즈벡도 맞붙었지. 그렇던 내용인데, 일단 저는 약간 레앙과 펠릭스, 일단 결정력의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펜레스나 슈바, 비티냐, 네베스가 존재하는 미드필더 라인업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 크로아티아의 노쇠화되어 있는 약간 중원 라인업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크라마리치, 부디미르, 전부 다 모드리치, 페리시치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쇠하고 왔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포르투갈의 일단 공격 라인업에 약간 대응이 조금 무뎌지는 내용들 또 유로에서도 좀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용기는 포르투갈 최근에 또 유로에서 크로아티아를 2전 전승으로 잡아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예선에서 2무 승부를 했죠. 2무 승부를 했던 부분들은 역시 또 수비 위주로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는 포르투갈도 해법은 없다. 근데 일단 맞붙는 팀들 상대로는 잉글랜드도 그랬고 포르투갈도 그랬고 역시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포르투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크로아티아는 노세아가 왔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 2.5 기준점이라면은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또 첫 번째 표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표가 끝이 났고요. 자, 지금 현재 기아가 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신 분들은 이제 추천이 이제 110개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추천 개수 팍팍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이쪽에 조금 모셔놓고 깔끔하게 진열해놓고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또 테트리스가 잘 안되니 테트리스가 됐죠? 추천 개수 더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애틀란타 오늘 경기 와일드랩이 또 등판합니다. 와일드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경기 이닝 소화가 조금 그렇게 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전 경기도 이제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전에서 2이닝만 소화를 했습니다. 일단 또 불펜데이도 좀 의미가 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반면에 또 더스틴 메이도 최근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최근 피칭력들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이가 지난 경기 때 캔자스전에 6이닝 동안 홈런 2방 6피안타 6실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열악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는데, 특히 또 원정 경기는 안 좋습니다. 원정 경기는 본인 피칭 대비해서 훨씬 또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와일드랩도 털릴 거야. 와일드랩도 오늘 조금 안 좋아. 최근에 약간 복귀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오른측 팔꿈치 뼈조각 수술을 하고 나서 컨디션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일단 요 경기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눌러보시냐면은 8.5 기준점 오버가 역시 또 정배당이죠.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자, 다음 게임 또 캔자스와 템파베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 자, 오늘 캔자스는 콜렉 카드가 나옵니다. 콜렉이 올 시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또 이제 약간 캔자스 투쓰리 홈에서 올 시는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콜렉이 나름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갔었어. 근데 최근에 약간 콜렉이가 조금 다시 기복이 조금 발생을 했다. 원래 또 탄탄한 밸런스를 가진 친구는 아니죠. 반면 또 템파베이는 또 시모 카드를 꺼내는데요. 시모 카드는 역시 또 템파베이의 불펜데이를 또 의미합니다. 근데 시모가 나름의 또 재미를 조금 봤어요. 전반적으로 피칭 밸런스도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템파베이가 상당히 또 분위기를 조금 좋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10경기 동안 지금 현재 8승 2패를 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최근에 또 7연승이죠. 7연승의 상승세를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물론 또 캔자스, 콜렉이 또 물론 또 나름의 또 승운이 조금 따라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저는 무엇보다 시모가 올 시즌 캔자스의 무실점의 피칭이 한번 있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이런 템파베이의 연승 행진이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또 템파사이드를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언어바가 조금 고민입니다. 언어바가 조금 저는 고민이 되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콜레. 아무튼 조금 초반 페이스보다는 조금 하락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아무튼 템파베이 기세를 조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텍사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발디 올 시즌 또 이발디는 조금 내용적으로 기복이 좀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발디가 최근 3연속 퀄리티 스타트예요. 3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최근에 또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발데스도 최근 페이스가 좋았다가 직전 휴스턴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한 차례 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발데스도 올 시즌 원정이 조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원정 성적이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또 약간 이발디의 또 최근 페이스를 조금 주목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 3연승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각성 모드야. 다시 또 좀 올라와주고 있어. 옛날의 이발디로 약간 좀 돌아오고 있단 말이지. 충분히 또 경기는 또 텍사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게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시애틀과 LA 에인저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시애틀은 또 올 시즌 조금 출발이 늦었지만은 브라이스 밀러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자, 밀러가 나오는 경기는 승운이 조금 안 따라줬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올 시즌 또 홈에서 1패밖에 없어요. 1패밖에 없는데 정말 방어율은 일단 범접할 수 없는 3경기 동안의 방어율을 조금 보여줬죠. 일단 좀 타선이 또 좀 안 지원을 좀 못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3경기 동안 1패 0.57입니다. 0.57 거의 후라도급이야. 후라도급으로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우리나라도 또 나쁘진 않죠. 우리나라도 또 원정이라 해서 크게 흔들리는 내용들은 좀 아닌데, 직전 애슬레틱 원정에서 4.1인 동안 역시 또 7실점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일단 역시 또 개인적으로 뭐 그 경기가 조금 타격이 좀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아무래도 브라이스 밀러의 또 홈 경기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여기는 시애틀의 동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가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또 약간
밀러 나오는 경기는 약간 타선 지원이 좀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경기는 언더로 7.5 기준점의 언더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언더도 긍정적, 시애틀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다저스와 이제 또 샌디에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추격 좋습니다. 기아 5대 4입니다. 득점권이죠. 자, 이제 또 사사키와 바스켓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사사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샌디에고전에서 한번 크게 또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최근에도 역시 또 이닝 소화도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직전에 또 이제 약간 직전경의 샌디전이었어요. 4이닝 동안 이제 또 홈런 한 방 포함해서 3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반면에 또 바스켓스는 직전 다저스전에서 3.1인 동안 8피안타, 홈런 2방 7실점을 했어요. 7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고 뭐 일단 조기 강판 당했고 이런 부분들 둘 다 조기 강판이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 경기 물론 또 다저스 사이드로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두 팀 선발도 둘 다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요게는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오버사이드로 8.5 기준점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네요. 직전 경기 다저스전 조기 강판 대패, 사사키도 역시 샌디전의 조기 강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신다면 충분히 또 오바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스위스와 또 이제 또 알제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양 팀들 맞대결이 없어요. 맞대결이 없다 보니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고민이 된 내용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또 이번에 또 예선전을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실점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카타르전도 1대1이었고 보스니아전도 4대1, 뭐 캐나다전도 2대1 이러면서 일단 역시 또 전부 다 실점이 있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알제리 같은 경우도 직전에 또 이제 뭐보다 매경기 실점했어. 알제리도 그럴 정도로 오스트리아전에 3대3, 요르단전에 2대1 승리, 아르헨티나에 3등의 패배였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제리는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죠. 역시 또 공격적인 리듬감을 조금 안고 있고 지금 아모우라가 오늘 경기 출전이 약간 불투명하게 뭐 9일이나 뭐 일단 마레즈 이런 점들은 전부 다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근데 또 스위스 역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닭공놀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야킨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스위스의 닭공놀이 상당히 또 물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약간 토너먼트 32강전이지만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역시 또 좋은 내용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또 알제리가 또 이제 물론 나름의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던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엠볼로 그리고 또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한 방의 위력들은 아무래도 일단 스위스를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약간 알제리는 조금 이제 수비 밸런스가 조금 문제점이긴 하지.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또 스위스 사이드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승패는 스위스, 어떻게 보면 또 2.5 기준점 오바 역시 또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간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주간 경기가 조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소뱅승은 끝이 났습니다. 소뱅승은 끝이 났고요. 기아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지금 5대4 추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3말로 찬스죠. 1-3말로 찬스. 조금 불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을 또 이제 3배로 조금 키워갔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용기 조금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키움 5번은 끝이 났습니다. 키움 5번은 뭐 6대5다 보니까 뭐 끝이 났고 두산이 약간 경기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또 7회 말 여기서 역전을 찍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또 요거 먹고 또 새벽으로 또 연승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새벽은 배당도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고배당도 조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충분히 또 이제 또 4배짜리 패턴들 또 이제 21배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바래요. 자, 아무튼 오늘 경기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응원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